안녕하세요.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군단이 어젯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국, 세계 최고의 갑부 빈 살만 왕세자의 행선지는 특급 비밀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빈 살만 왕세자 군단은 어제 한국에게만은 그 비밀을 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빈 살만 군단을 국빈급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발리 G20 일정을 하루 축소하고 귀국했습니다. 빈 살만이 한국을 찾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로 날아가서 네옴시티 건설과 빈 살만 방한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우디는 인구 3,500만 명, 청년 세대가 60%를 차지할 만큼 매우 젊은 나라입니다. 사우디 석유 수출은 세계 2위, 석유는 사우디 GDP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G20 국가에 속한 나라입니다. 펑펑 쏟아지는 석유 하나로 지난 1세기 100년 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한 세계 최고의 부국 사우디가 미래 세대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전체주의 왕정 국가입니다. 지금도 왕의 결심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빈 살만은 사우디의 미래가 되고 있는데요. 37세의 젊은 권력자 빈 살만은 세계 최고의 갑부답지 않게 사우디를 엄청나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우디 왕족들은 통상 해외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나 빈 살만은 사우디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최초의 왕세자입니다. 지난 8월 미국 에너지 장관은 내년부터 석유를 기록적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원유를 대폭 생산 공급함으로써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계획입니다. 세계는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 종말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화석 연료 시대는 종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석유 시대가 끝나게 될 경우 중동은 다시 사막의 나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낙타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중동의 종말이라 하겠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현명합니다. 포스트 페트롤 탈석유 시대 국가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옴시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 또 한 번 페르시아만에 새로운 인류 문명이 태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석유 하나로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었고,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미래에 석유는 비극의 씨앗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현재 석유는 사우디 모든 산업을 파괴하고 있는데요. 노동력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석유 하나로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데요. 중동 국가의 미래는 그만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원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하나의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게 되면 그 국가는 반드시 재앙에 빠지게 된다는 경제 이론입니다. 네옴시티는 빈 살만 왕세자의 최대 역점 프로젝트입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는 왕세자의 성견지명이라 하겠습니다. 사우디 사막에 잠실 롯데월드 같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너비는 200m, 높이는 500m, 길이는 170km,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가
통유리로 된 건물들이 직선으로 연결된 라인 시티가 건설됩니다. 면적은 서울의 불과 6%의 땅에 서울 인구 전체 900만 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3차원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최소 1,400조,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됩니다. 인류 역사상 전후후무한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바꾸는 세계사적, 기념비적 최첨단 사막 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한 G20 국가답게 자원의 저주에 빠져있는 절체절명의 국가 재앙에서 탈출하려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부국이라 하더라도 네옴시티를 돈의 힘으로만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는 서둘러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의 미래는 지금부터 한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죽여달라고 하고, 또 윤석열을 찍은 사람은 악마라고 선동하는 성공회 신부,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에조차 매일 국가 부도를 빌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잡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2년 거기에는 한국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충격, 설레임, 자긍심으로 흥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10년 전 그 특집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세계 7대 경제 강국 G7에 오르게 된다. 2030년까지 통일도 이루어진다. 그 이후 한국은 세계 빅5 국가가 된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그 전망이 대체로 적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난 5년 한국의 역사는 거꾸로 퇴보하였지만, 또 더러운 좌파들의 계속된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한 대로 한국은 세계의 중심 국가를 향해서 다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가? 왜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는 이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 신질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원의 저주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경제는 박정희 유산의 힘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좌파들이 불편해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한 팩트이고 진실입니다. 딱 이 두 장의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통계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철강, 전기전자, 조선, 건설,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만큼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산업에서 서로 기술들이 융화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시대 산업구조의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조선이 허덕이면 반도체가 일어나고,
반도체가 힘들게 되면 자동차, 석유화학이 이끌어주는 등 어떠한 경기 불황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이용해서 사상 최악의 위기가 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은 부도가 날 것이라는 등 좌파 언론에서 저조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요. 결론은 좌파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위기는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 대한민국의 국가 부도는 없습니다. 2부에서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고 재미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셔도 유익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